안녕하십니까. 해수사등과 리스트본부 이상수 연구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CES에서 다녀온 이후 이제 후기를 또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저는 AI 그리고 로봇 카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희가 CES에 참석하기 이전부터 이 AI가 CES의 핵심 주제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인텔이라든지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업체들이 우리가 이제 AI로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할 것이냐에 대한 예고를 많이 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요. 실제로 저희가 AI가 제품 속으로 빠르게 녹아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전에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이제 AI 산업의 실질적인 리더가 부재했음에도 이러한 AI가 제품으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보고 간과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AI라는 기술의 격차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이 AI의 혁신상 제품들은 대부분 2020년경에 나왔던 AI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기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술을 제품에 녹여내고 있는 업체들은 실제 매그니피센트 7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이번 CES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CES뿐만 아니라 2024년에 AI 산업을 바라볼 때는 이러한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해석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업체들이 제품을 내놓을마다 내 이제 제품을 이제 시연을 할 때마다 언제 시점의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것도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CES를 참석을 하고 이제 AI 산업을 보면서 느낀 점을 총 5가지 그리고 6가지 정도의 꼭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온디바이스 AI인데요. 정말 핫한 테마이고 이번 CES에도 그 열기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고민을 했을 때 왜 이 온디바이스 AI가 2023년부터 등장을 했고 그 이전까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왜 AI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제품화 그리고 기술 개발이 빨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학습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AI 모델, 즉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한 학습 비용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그 비싼 배경에는 이제 GPU가 있고요. 천억 개가 넘어가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GPU가 필요하고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업체들은 이제 빅테크 업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빅테크 업체 그리고 일부 대기업만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 CES에 참석했을 때 느낀 점은 정말 온디바이스 AI에 기반한 제품이 많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변화가 만들어졌을까라는 좀 고민을 해봤을 때는 이 기술적인 어떻게 보면 배경이 마련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 메타의 언어 모델 라마가 굉장히 좀 독보적인데요. 실제로 이 매개 변수 규모는 크지 않으면서도 학습 효율은 상당히 괜찮은 걸 보이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가성비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온디바이스 AI에서도 구동이 가능한 소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디바이스 AI를 개발하고자 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라마를 기반으로 만들 온디바이스 AI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기술적 배경이 해결이 됨으로써 이러한 온디바이스 AI는 CES뿐만 아니라 2024년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겠더라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바디드 AI입니다. 이제 인바디드 AI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챗 GPT에 사용되는 인공지능과는 다르게 이 로봇과 자율주행 차량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국내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협동 로봇 업체 그리고 파나 쿠카와 같은 글로벌 산업용 로봇 업체들이 이러한 인바디드 AI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전면적인 활용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CES 가서 이러한 협동 로봇과 전통 산업용 로봇, 즉 이 레거시 로봇에도 인바디드 AI를 탑재하려는 노력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었고 그래서 2024년에도 이러한 흐름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인바디드 AI라는 다른 종류의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기 위해선 온디바이스 AI에 별도의 NPU가 필요하듯이 다른 하드웨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래 그림은 이제 디벡스라고 하는 반도체 팹리스 업체가 이제 발표한 로봇 전용 플랫폼, 즉 로봇 전용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하드웨어 플랫폼 외에도 이제 알고리즘 따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VIT라고 하는 2020년경에 나온 비전 AI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AI 제품들이 기술적 격차가 있다. 이제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나온 GPT-3를 2024년 현재 쓰고 있는 반면에
비전은 더 기술적 격차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은 2012년에 나온 CNN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이 디벡스 같은 업체 같은 경우에 VIT라고 하는 2020년에 나온 이제 굉장히 팬시한, 굉장히 최신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디벡스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바디드 AI를 개발하고 또 하드웨어를 또 제조하는 업체들이 앞으로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과연 이 하드웨어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 알고리즘, 즉 이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 어떤 시점, 얼마나 앞서 나가 있는 기술을 사용을 하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멀티모달 AI이고요. 간단합니다. 정말 과거에는 이제 텍스트에 한정되어 있던 인공지능과 다르게 이제 사운드, 이미지, 그리고 이제 촉감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추론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에 녹여들 수 있다라는 것이 멀티모달 AI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CES에 참석해서도 다양한 이 멀티모달 AI 기반 제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래 그림 오른쪽을 보시면요, 이제 AI 푸드 스캐너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제 사용자가 식사 전 그리고 식사 후에 식판을 이 스캐너에 가져다 대면 이 스캐너가 사용자가 먹은 음식을 이제 이미지를 토대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고 또 어떤 영양소가 좀 과잉인 상태냐를 토대로 이제 영양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물론 이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지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멀티모달 AI라고 하는 기술을 제품에 녹여내는 첫 번째 단계이다. 즉 기술의 이제 완성도보다는 그 제품화의 성공 유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제 주제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 즉 AI 비즈니스가 좀 확대된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AI로 돈을 벌 수 있었던 업체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AMD, 엔비디아와 같이 학습용 GPU 팹리스 업체, 혹은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HBM3와 같은 고성능 메모리를 만드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이 이 대규모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하고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들이 제공하는 API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전부였습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AI로 돈을 벌 수 있었던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 CES에서 저희가 느낀 점은 이러한 AI 비즈니스가 좀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아래 그림은 롯데정보통신이 이제 발표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칼리버스인데요. 자,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칼리버스 안에 사용자의 물건들을 사진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연동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느낀 점은 과거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AR, XR 같이 가상 디바이스 장비가 처음 나왔을 때 직면했던 비판들이 킬러 컨텐츠, 즉 사용자들이 이런 플랫폼을 이용할 결정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였는데요. 저는 이번 CES를 참여하면서 느낀 것이 이러한 기존 플랫폼의 생성형 AI 결합은 사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즉 킬러 컨텐츠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점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AI 비즈니스가 좀 확대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는 역시 어디에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CES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제 별도의 세션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신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술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결국 엔비디아가 말하고 싶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제 엔비디아는 이번 CES에 참여한 중요 업체 중에 우리와 파트너들이 이 정도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빅테크 업체를 포함을 해서 완성차 OEM 그리고 로봇 업체들, 정말 글로벌 기술적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가장 선도하는 업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에 엔비디아가 이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제 GPU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학습용 GPU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고객사들의 소프트웨어, 기존 시스템에 적용을 할 수 있는 툴킷들까지 제공을 합니다. 즉 AI에 있어서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2024년에도 2023년도 그랬고 22년도 그랬지만 AI의 산업을 바라볼 때 엔비디아는 역시 빼놓을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이제 AI 파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